안녕하십니까. 근하신년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홈리스 가왕입니다만, 자, 오늘은 제가 원래 닉네임이 지금 현재 많죠. 부캐가 게임왕 홈리스도 있고 뭐 이브론 제임스도 있고 많습니다만은, 원래 제가 최초로 사용했던 부캐릭터 닉네임이 배구 매거진 돌팔이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거 저를 아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만은, 이제 배구 갤러리와 연경홀릭, 제가 김연경 선수 팬클럽도 이제 가입을 했거든요. 그런 데서 글도 올리고 유튜브 영상도 제작하고 이런 식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배구 유튜버로서는 활동을 중단하고 5, 6년 됐을 거예요. 다시 이 닉네임을 쓰게 될지는 예상을 못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돌팔이입니다.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5년 6년 만에 배구 관련 영상을 이렇게 뭐 영상이라고 할 것도 없이 뭐 그냥 대충 이렇게 뭐 설명하고 뭐 이렇게 찍는 건데, 야, 이게 이런 일이 발생할지 정말 예상을 못했네요. 현재 굉장히 뜨거운 흥국생명, 몰락, 불화설 및 학교폭력까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배구계뿐만 아니라 이쪽 공중파 뉴스라든지 이런데 대서특필이 돼가지고 전 국민이 굉장히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련 기사도 많고 관련 영상도 많고, 그래서 저도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5, 6년 만에 의견을 말씀드려 보려고, 그래서 두 갈식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슬슬 시작을 해보면 두 갈식으로 하겠습니다. 앞에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지금 배구 팬들이 그리고 국민들이 요 이재영, 이다영 자매를 잘못했다, 굉장히 많은 잘못을 했다, 선배인 김연경 선수에게 몹쓸 짓을 했고, 과거에 친구들에게 배구 동료들 중학교 때 그때도 몹쓸 짓을 했고, 예, 맞습니다. 굉장히 잘못했죠. 그것도 이따가 하나하나 어떤 점을 잘못했는지 하나하나 이제 짚어보려고 하기는 하는데요. 그 국민청원까지 올라왔죠. 영구 퇴출을 해야 된다. 영구 퇴출. 밥줄을 끊어놔야 된다는 거죠. 이거 너무 밝은가? 그래서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영구 제명까지는 너무 가혹하다.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겁니다. 요 동영상을 몇 분이나 보실지, 그리고 또는 흥국생명 관계자 아니면 이 선수들 당사자들이 뭐 볼 수는 없겠죠. 제 의견이 반영될 수는 없는데, 일단은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와 좀 반대되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마 악플을 많이 다실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거는 이제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죠, 저도. 자, 그러면은 뭐 용서를 해가지고 당장 뭐 시합에도 뛰고 그냥 뭐 정상적으로 생활하자고 하는 것이냐? 그런 건 아닙니다. 조건부 용서를 하자는 겁니다. 조건부, 굉장히 엄격한 조건을 적용해서 그 조건을 이행하면 용서를 하자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결론은 말씀드렸으니까 그 결론이 도출된 그 과정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사실 뭐 사건의 요약 이런 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인터넷 찾아보면 기사도 많고 유튜브 영상도 많고 엄청 많아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영상을 보실 정도라면은 벌써 기사로 다 굉장히 자세하게 접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자세한 뭐 정황까지는 필요 없고 그냥 잘못이 어느 정도 과중한가 보도록 하죠. 그래서 시간 순으로 하면은 일단 중학교 때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죠. 중학교 때 학폭이 있었다는 겁니다. 팀 내에서. 예, 진주 뭐 그쪽에서 이제 여중을 다니면서 배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이 나오죠. 뭐 칼로 협박하고 뭐 금품을 갈취하고 뭐 때리고 뭐 부모님 욕을 하고 많아요. 뭐 이런 식으로 벌써 피해자가 공식적으로 4명이 이제 그 글을 올린 거죠. 폭로를 한 거죠. 그리고 사과문까지 올린 상태입니다. 지금 잡힐 사과문을 빼박이라서 인정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 폭력은 많습니다. 예, 있어서는 안 되는데 되게 어디에나 있죠. 보통은 힘 센 애가 힘 약한 애를 괴롭히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힘은 다르지만은 대등한 관계입니다. 대등한 학생이에요. 대등한 중학생이고 물리적인 힘만 얘가 우세한 거야. 근데 지금 이 쌍둥이 자매가 이 4명을 괴롭힌 거는 약간 특수한 경우입니다. 이 둘이 배구계 스포츠계의 금수저입니다. 어머니가 전 국가대표 세터 김경희 여사고, 아버지도 이제 뭐 무슨 국가대표 무슨 투포환인가 뭐 육상인가 그런 거를 했었고, 뭐 요직도 이렇게 차지했었던 바가 있는, 그리고 이 둘이 실력도 뛰어납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두각을 나타냈겠죠. 근데 이제 아마 중학교 때부터 참고로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제 뇌피셜이 많습니다. 막 다 팩트는 아니에요. 예, 감안해서 들어주시고, 중학교 배구팀에 감독도 있고 코치도 있고 뭐 선생님도 있고 할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둘을 좀 잘 봐줬겠죠. 한국 사회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뭐 어떻게 보면 단점인데, 근데 키도 크고 뭐 배구도 잘하고 부모님도 끝발 있고 감독님, 코치진, 선생님들의 사랑을 받으니까 얘는 이 두 선수가 굉장히 아나무인 기고만장했겠죠. 예, 아직 사리 분별이 안 되는 나이 아닙니까? 사실은 4명 말고 더 많은 사람을 괴롭히고 좀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4명만 나서서 폭로를 한 거고, 피해자는 더 많을 거라고 예상이 당연히 되죠. 그럼 이거는 뭡니까? 단순히 힘센 친구가 힘 약한 친구를 괴롭히는 게 아니고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괴롭힌 겁니다. 찍소리 못한다는 거 알고? 그러니까 갑질이 포함되는 거예요. 이게 갑질 겸 괴롭힘, 폭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주로 어디서 일어납니까? 그래서 우리가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지
또는 아파트 부녀회장이 이제 경비원에게 갑질을 하는 경우를 더욱더 엄격하게 처벌을 하고 더욱더 위중한 사안으로 우리가 다루는 겁니다. 갑질이 들어가기 때문에. 학교 폭력은 갑질 폭력인 경우가 드물어요. 이렇게 그냥 단순히 힘센 친구가 약한 친구를 괴롭히는 그런 건데, 그러니까 이제 갑질이 들어가는 폭력이 예를 들면 뭐 경이로운 소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시장 아들이 있는데 우연히 소문, 장애인 주인공이 그 반에 같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괴롭힌다. 이런 게 갑질 폭력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거는 이제 보통은 드라마에서나 있고 영화에서나 있고 실제로 발생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시장 아들이 한이 시에 한 명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 한 반밖에 없는데 거기에 때마침 또 이제 그 시장 아들이 성격이 개차반이고 때마침 그 반에 장애인 친구가 있어야 되니까 굉장히 현실적으로는 나타날 수가 없는 건데 그게 현실적으로 나타난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의 학교 폭력보다 더 심한 겁니다. 이 죄의 내용도 이제 뭐 칼이 나오고 뭐 그런 게 있으니까 농도, 밀도 자체도 굉장히 강력한 수위가 높은데 갑질이 들어가니까 굉장히 악독한 겁니다. 아무리 어리다 해도 첫 번째로 그렇습니다. 굉장히 악독한 학교폭력 사태가 있었다는 거. 자, 그래서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 김연경 선수와의 불화 과정에서 이게 또 좀 복잡해요. SNS를 통해서 저격을 했는데 근데 앞에서는 인터뷰를 한다거나 이제 앞에서는 이제 김연경 선수를 존경한다 이런 식으로 존경한다고 막 말을 해. 같이 막 인터뷰를 할 때 양쪽에 있고 막 가운데 앉아서 존경하고 조언을 많이 해주신다고 해놓고 뒤로는 SNS로 조리돌림을 시도했다고 보는 의견들이 많죠. 근데 그 의견이 맞지. 근데 이거는 단순히 아니 김연경이 선배고 얘네들이 후배면 깍듯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죠. 예. 아무리 선배라도 정말로 후배들을 악의적으로 괴롭혔다면은 그 사람이 아무리 월드스타라고 해도 지탄의 대상이 되어 마땅하죠. 근데 이제 정황이 돌아가는 걸 보니까 이제 그게 아니다라는 배구 팬들의 의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제가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세 사람이 국가대표에서는 많이 만났습니다. 그때는 큰 문제가 없었어요. 왜냐면은 좀 잠깐 만나잖아요. 국대는 장기간 같이 하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여러 선수가 모입니다. 여러 선수가. 이 세 명 말고도 여러 선수가 여러 다른 팀에서 이렇게 막 모여든단 말이에요. 각 팀에 이제 에이스들이 이렇게 모이지 않습니까? 단체 생활을 뭐 길게 하거나 하지 않고 서로 호흡을 맞추는, 이제 기량은 다들 최정상급이니까 기량을 올리는 훈련보다는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호흡을 맞추는 훈련에 중점을 두고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 둘이 완전 막내였고 김연경 선수라든지 뭐 여러 다 선배지 않습니까? 막내 라인이니까 영향력이 크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또 김연경 선수는 월드클래스고 국가대표 주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마찰이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굉장히 친했을 거예요. 그동안 친한 모습도 좀 많이 보여줬고. 그런데 흥국생명으로 오니까 얘기가 달라졌죠. 김연경 선수는 쓴소리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욕도 섞어가면서 똑바로 하라든지 연습을 열심히 하라든지. 근데 그동안 이제 한국에 쭉 있었던, 물론 현대건설에 있었고 이다영 선수는, 근데 이제 쌍둥이 언니인 이재영 선수가 흥국생명에서 계속 있었으니까 이다영 선수도 마치 계속 있었던 것 같은 영향력이 있었을 겁니다. 같은 시기에 들어왔는데 이재영 선수가 아무래도 이다영 선수를 많이 아끼고 둘이도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고 그리고 공격수고 세터니까 둘이 호흡도 많이 맞춰 보려고 했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서로 아껴줬겠죠. 처음에는 뭐 당연히 국가대표에서도 친하고 이제 같은 팀원이니까 잘 지내려고 했겠죠. 그런데 김연경 선수가 쓴소리를 많이 합니다. 근데 쓴소리를 누구한테 합니까? 예, 공격수, 에이스 공격수면서 주장이면은 후배한테 쓴소리를 할 때 배구는 세터한테 쓴소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토스를 잘 올려라가 주된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딴 거는 뭐 예상하기 좀 힘듭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런 말도 있어요. 태업을 했다. 근데 그거는 좀 너무 무리한 그거 같고, 그거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일단은 토스 면에서 마찰이 많았을 겁니다. 이다영 선수는 현대건설 시절부터, 제가 근데 이제 사실 이번 시즌 말고 저번 시즌 배구 자체를 한 5년 정도 안 봤거든요. 그래서 현대건설에서 어떤 플레이를 했는지 제가 명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진 않지만 어쨌거나 그 유명하잖아요. 공격형 세터고 굉장히 변칙적인 플레이를 많이 하는, 스파이크도 막 날리고 그런 스타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격수에게 맞춰주는 플레이보다는 본인의 화려한 플레이를 위주로 했던 선수입니다.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그리고 흥국생명에서도 그런 식으로 좀 하는 게 좀 보였죠. 유기적인 세트 플레이, 팀 플레이를 유기적으로 하는 면이 좀 적었습니다. 레프트로 오픈 공격을 굉장히 많이 하고 센터라든지 뭐 백어택이라든지 이런 쪽은 시도를 많이 안 했죠. 세트 플레이를 이다영 선수가.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페인트 공격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플레이도 많이 하고 좀 그러다 보니까 김연경 선수는 아마 세터로서의 본분을 강조를 했겠죠. 각 공격수별로 잘 칠 수 있게 세트를 잘 올리라는 세트 플레이, 콤비 플레이를 강조한 거를 많이 지적을 했을 겁니다. 그게 이다영 선수의 지나간 인생이라든지 본인의 성품하고 충돌을 일으켰겠죠. 그런 걸 못 견뎌하는 성격이라고 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는 데다가 이제 약간 SNS의 단점인데 SNS를 이용해서 이제 많이 사진도 올리고 다른 스포츠맨들보다 뭐 안 좋게 말하면 SNS 중독 증상이 인스타그램 중독 증상이 조금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다가 막 자꾸 올리는 거야, 팀 내부의 일을. 이다영 선수 입장에서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을 수가 있어요. 잘못된 생각이지만은 김연경 선수가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다라고 자기가 느꼈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이긴 하지만. 그런데 그거를 SNS에 이용해서 단순 저격하고 단순히 심정을 토로하는 수준을 넘어서 언론 플레이를 좀 하려고, 예를 들어 내가 다 터트릴 꼬얌, 나이 살 좀 처먹었다고 괴롭히면 돼, 안 돼. 이거는 굉장히, 그때 당시는 누구를 저격하는지, 김연경이냐 김나희냐 뭐 김세영이냐 주로 김나희나 김연경 둘 중에 한 명일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밝혀지는 않았지만 어쨌거나 선배에게 굉장히 비꼬고 비아냥거리는 투로 그렇게 저격을 했잖아요. 단순한 심정 토로랑 단순 저격이 아니죠. 스포츠계에 만연한 선배의 횡포를 고발하는 투가 아니고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라는 무시와 언론 플레이, 조롱의 의미가 담겨있는 어투였습니다. 잘못한 거죠. 굉장히 잘못한 거죠. 이다영 선수가 굉장히 잘못한,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는 바로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언론이나 이런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은 이재영 선수는 큰 불화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직접적인 이재영 선수와 김연경 선수의 직접적인 불화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다영 선수가 아무래도 자매고 심정을 같이 대화도 많이 나누고 토로를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은연중에 당연히 이렇게 있으면은 무의식 중에 조금 조용하게 이쪽의 편을 좀 들긴 했겠지만은 직접적으로 불화가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이재영 선수하고는. 근데 심정적 동조는 좀 해줬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공통적인 잘못이 아닙니다. 학폭은 공통적인 잘못인데 요 SNS로 이제 불화설 같은 경우는 이다영 선수만의 이제 단독 잘못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본인이 옛날에 자기 친구들을 요렇게 갑질로 괴롭혔던 거는 생각을 안 하고 요렇게 했다는 거.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이것도 가볍지 않죠. 지금 학폭 논란이 너무 거세가지고 이게 좀 넘어갔는데 이것도 결코 가볍진 않습니다. 저격 논란, 하극상 논란 이런 거는 좀 이 정도로 해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죄의 그 특성과 수위만 보면은 학폭이 가장 심하잖아요,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난리가 난 거고, 전국적으로.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나중에도 말씀드릴 거지만은 이거는 어렸을 때입니다. 중학교 때거든요. 사리분별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촉법 소년 시기에 나타난 일이에요. 죄질은 악독하지만 그런 정상 참작을 좀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 세 번째가 프로가 되고 나서, 흥국생명에 이적을 하고 나서 생긴 거기 때문에 국가를 대표하는 간판 세터와 공격수로서 이렇게 한 거니까, 나이도 25, 26 뭐 이런 시기니까 적지 않단 말이에요. 공인이고, 그리고 그래가지고 이게 제일 큰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처음에 이슈가 됐었던 토스 배분 문제, 이 약간 이번에 연장선이 되는 거죠. 불화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누가 잘못을 했을 수도 있고, 한쪽이 잘못을 했을 수도 있고, 쌍방이 잘못을 했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게 있는데, 불화는 어디나 있는 겁니다. 가족 사이에도 불화가 있을 수 있고, 뭐 직장에서도 불화가 있을 수 있고, 아이돌 그룹 내에서도 불화가 있을 수 있고, 스포츠팀 내에서 불화가 있죠. 어디에나 있는데 그 불화를 시합으로 끌고 나가면 안 되죠. 그래가지고 이것도 그 기사에서 제가 캡처를 한 건데, 이게 맨 처음에 이제 화제가 됐었습니다. 토스를 이재영 선수에게 몰아준다는 거죠. 모든 시합에서 그랬다는 게 아닙니다. 제 기억에는, 제가 흥국생명 시합은 다 봤습니다만은 이번 시즌은 한 두세 번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게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보면 알잖아요. 이제 족족 올려, 족족. 반복적으로. 랠리가 반복되면은 좀 이렇게 토스를, 배분을 센터라든지 아니면 후위에 있는 김연경 선수에게 백어택을 시도한다든지 이렇게 공격을 변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물론 토스하기 어려운 하이볼 그런 상태에서는 레프트한테 계속 올려야 되지만, 전위 레프트한테 올려야 되는 게 맞지만은, 그 리시브가 잘 돼가지고 공격이 안정적으로 되면은 좀 플랜 B, 플랜 C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도가 있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나중에 이 둘이 인터뷰를 했죠. 그건 말도 안 된다. 그냥 재영이가 전위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토스로 올려준 것이다. 영경 언니가 전위에 있을 때는 영경 언니한테 올려줬다. 그래서 그런 인터뷰도
있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시합에서는 그렇게 했지만은 몇몇 시합에서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이재영이 워낙 김연경을 제외하면은 거의 국내 탑 5손가락 안에 뭐 몇 명 있잖아요. 강소희도 있고 뭐 그 정도의 이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정도의 스쿼드면은 뭐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했겠죠. 이재영 선수에게 토스를 몰아줘도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던 모양인데 그런 시합에서 지는 일이 몇 번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강판도 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다솔로 교체 투입된다든지 이다영 선수가 현대건설에서 흥국생명으로 왔는데 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시합이 안 풀리는 경우가 많았어. 그래서 본인이 슬럼프에 떠올리면서 울음도 뭐 그랬던 적이 있었죠. 그 MVP 인터뷰 할 때. 근데 그 울음에는 악플도 좀 그 김연경 선수와의 불화설 때문에 받은 악플 때문에 운 것도 좀 있었을 것 같고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뭐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 것은 일부러 막 이런 의도를 갖고 내 속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김연경 너가 감히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해? 어디 그냥 맛 좀 봐라 해가지고 태업 논란. 그러니까 이재영한테 토스를 일부러 몰아주고 그거를 넘어서서 김연경 선수한테는 안 좋은 볼을 주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일부러 막 시합을 졌다. 근데 그거는 말이 안 되죠. 그런 설도 있는데 그 설은 말이 안 됩니다. 왜냐면 그렇게 되면은 본인의 세트 성공률도 떨어지고 강판이 되잖아요. 주전 경쟁에서 잘못하면 밀릴 수가 있는데 본인의 자살에 명백히 자살에 해당되는 그런 태업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훈련을 비협조적으로 하고 말을 안 듣고 의도적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고 그런 거는 뭐 맞다고 볼 수가 있지만은 일부러 안 좋은 공을 준다? 그거는 말은 안 돼요. 근데 뭐 그거를 떠나서 이것도 요 3번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문제가 있다. 배구 선수의 본분은 시합을 이기는 겁니다. 코트 밖에서 서로 뭐 무슨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코트 안으로 끌고 나와서 시합에 영향을 끼치면 안 되죠. 우리 뭐 걸그룹들이 숙소에서 대판 싸우고 왔더라도 카메라 앞에서는 웃으면서 이렇게 안무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뭐 올라가가지고 무대 위에서 막 짜증내고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게 프로입니다. 그게 프로고 스포츠맨십입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선수가 조금이나마 시합에 악영향을 끼쳤다. 코트 밖에서의 갈등을 가지고 그거는 굉장히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저는 좀 그렇게 봅니다. 내친 김에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죠. 예를 들어서 배구 코트가 이렇게 있다. 그 기사에는 이렇게 기사는 통계를 바탕으로 막 기사를 썼죠. 그러니까 그날 김연경 선수가 득점력도 좋았고 성공률도 굉장히 높았다는 겁니다. 여기 옆에 그래프가 있죠. 근데 이재영 선수는 낮았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런데 토스를 이재영 선수에게 몰아줬다.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됐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족족 이재영 선수에게 올려줬다고. 그것도 있죠. 김연경 선수가 좀 더 기량이 에이스고 출중하니까 이재영 선수가 김연경 선수만큼의 기량이 있진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차이가 나는 것도 있는데 그게 원인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도 있는데 결과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영 선수가 공을 이쪽으로 계속 주잖아요. 그게 반복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상대방이 어떻게 하느냐? 6명이 있을 거 아닙니까? 6명이 이렇게 있어, 상대방이. 그럼 계속 이쪽으로 해. 계속 이재영한테 가는구나. 그러면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토스를 할 때. 그러면은 이재영 선수가 공격을 할 때 이렇게 블로커가 이렇게 딱 가. 왜냐면 알고 있으니까. 이재영 선수한테 공이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이재영 선수가 공격수가 공격을 3방향으로 하잖아요. 직선 코스, 대각 코스, 이쪽 앵글샷. 이렇게 3방향. 그럼 거기에 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직선 코스 이쪽, 바깥쪽 블로커 이게 공격하는 각도, 블로커를 피해가는 각도 이런 거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률이 낮아지죠. 성공률이 낮은 사람한테 토스를 하는 면도 있지만 계속 토스를 하면 성공률이 낮아져요. 대비를 하거든. 근데 그래도 뭐 예를 들어 10개를 올리면은 10개 다 이재영 선수에게 토스할 수 없으니까 중간중간 김연경 선수한테 준단 말이죠. 가끔씩. 그러면은 그게 기습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쪽으로 이렇게 있다가 이쪽으로 올 줄 알고 대비를 이쪽을 다 쳐다보고 있는데 이쪽으로 주면은 성공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이렇게 높아지는 거죠. 이다영 선수의 의도는 김연경 선수에게 조금 토스를 덜 가게 하고 좀 스포트라이트를 이재영 선수에게 받게 하려고 했는데 반대의 결과가 초래되는 거죠. 이번에 이다영 선수의 의도랑 전부 다 반대로 돌아갔어요. SNS도 저격을 해가지고 터트릴 거야 했는데 자기가 터졌고 이 시합도 그런 식으로 김연경 선수에게 불리하게 좀 배분을 하려고 한 것 같은데 더 유리하게 시합 결과가 흘러가는. 그러니까 이제 강판 돼가지고 김다솔 세터가 대신 들어가는.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본인도 이제 본인의 기록도 하향이 되고 이재영 선수의 기록도 하향이 되는 좀 그런 면이 있었다는 겁니다. 뭐 여담이었습니다. 이런 게 또 재밌잖아요. 이런 거
자, 그러면은 네 번째는 사과 이후입니다. 사과 이후. 요거에 분노를 한 우리 팬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재영, 이다영 선수가 학폭 논란을 빠른 인정을 했습니다. 화제가 되자마자 제가 뭐 잘못했습니다. 어렸을 때 정말 뭐 철이 없었고 그렇게 한 점 사과드립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전부 다 인스타그램에 자필 사과를 올렸죠. 그건 잘한 거죠. 그동안 이제 학교 폭력 논란이라든지 논문 조작이라든지 아니면 의전원 입학 조작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은 부인하기 바쁘죠. 누가 봐도 맞는데 물증이 밝혀지는 건 시간 문제인데 다 아니라 그래. 처음에는 제 기억에는 그 블락비 백경 그분 빼고는 일단은 부인을 해. 백경도 빠른 인정을 한 것처럼 이재영, 이다영 선수도 빠른 인정을 했습니다. 그건 잘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이다영 선수가 이게 SNS 중독이 되게 심각하다라고 이제 팬들이 보는 이유가 사과를 했어. 사과를 했는데 그거는 인스타그램이죠. 인스타그램에 사과를 했습니다. 그 직후에 언팔로우를 하죠. 김연경 선수를 언팔을 하는 겁니다. 마음으로는 물론 이 사과는 학폭에 대한 사과죠. 김연경 선수와의 불화에 대해서 사과를 한 건 아닙니다. 그거는 아직까지는 본인이 잘못했다고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지만 근데 이제 옛날에 개인적으로는 사과를 했다고 월간 스파이크 잡지에 이다영이 김연경 선수에게 직접 사과를 했다고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끝난 일인데 이거를 언팔을 하고 있다? 그건 진정한 사과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는 사과를 안 한 거죠. 돌아가는 게 본인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니까 그냥 사과를 하고 그냥 덮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게 사실 이다영 선수가 자충수로 둔 거 아닙니까? SNS를 무리하게 활용을 함으로써 본인에게 화살이 부메랑이 돼서 돌아온 건데 그거를 김연경 선수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팔을 하죠. 이거는 인스타그램 언팔인데 또 카카오톡에 프로필 메시지, 상태 메시지, 뭐 다음은 당신 이런 식으로 올렸잖아요. 다음은 그 당신은 뭐 김연경 선수겠죠? 이런 행보를 보이는 거는 김연경 선수에게 구두로 사과한 것도 그렇고 폭 피해자들한테 자필 사과한 것도 그렇고 진정성이 없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진정성 없는 거 맞죠? 지금 큰일 났어요. 이다영 선수가 이게 좀 자신의 잘못을 뉘우쳐야 되는데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저는 지금 이 영상을 찍는 목적이 이 두 선수를 용서해주자는 의도로 지금 찍고 있잖아요. 이재영 선수는 마음은 어떤지 모르겠으나 상식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는 지금 행보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조용히 사과문 올리고 자숙하고 그러게 있는데 이다영 선수는 어디로 튈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좋게 말하면은 본인의 감정을 좀 숨기지를 않는 건데 가식이 없다는 점은 좋은데 이제 내부적으로 생각이 일반적인 생각을 하면서 가식이 없어야 되는데 너무 독특한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데 가식이 없으니까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팬들도 너무 좀 당황스럽다는 거죠. 전 국민이 당황스러워하고 있어요.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자, 근데 지금 이 영상의 제목이 뭡니까? 이 쌍둥이 자매가 용서받으려면 아닙니까? 지금 대중들은, 배구 팬들은, 그리고 그 학폭 피해자 분들은 용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둘을 용서하고 있지 않아요. 김연경 선수는 뭐 용서를 한 것 같아. 용서를 했다기보다 처음부터 용서를 계속 하는 거지. 왜냐면 감싸주고 막 그러잖아요. 뭐 특히 이다영 선수가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합에서는 잘했다고 격려해주고 어깨 동무하면서 사진도 찍어주고 감싸주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래가지고 김연경 선수가 또 대인배다. 김연경 선수 대인배인 거는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어. 한국 국민들이. 뭐 연봉 삭감한 것도 그렇고 광복절날 태극기 신발 신는 것도 그렇고 김치찌개 회식에 후배들 끌고 가가지고 레스토랑 자기 돈 사비로 준 것도 그렇고 김연경 선수는 진짜 한국 배구계의 발전을 위해서 본인의 몸을 갈아놓고 있으신 분이죠. 이분은 뻔해요. 나중에 은퇴한 다음에 지도자 생활하고 국가대표 감독할 것이고 배구연맹 배구협회 회장까지 하실 분이고 하셔야 되는 분입니다. 근데 보통의 국민들은 대인배가 아니잖아요. 용서를 못한단 말이에요. 이 정도의 사과문과 이런 걸로는 부족하단 말입니다. 저지른 잘못의 그 수위에 비해서 너무 적어요. 대중들에게도 용서받고 배구 팬들에게도 용서받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국민청원은 이제 그거잖아요. 이 둘을 영구 제명시켜라. 여자 배구계에서 영구 제명된 사람 한 명 생각하면은 그 사람도 흥국생명 센터였는데 JMJ 뭐 실명을 말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이 정도면 실명인가? 승부 조작으로 영구 제명이 됐는데 이분은 그리고 흥국생명에 그분이 생각이 나네. 이거는 협회 차원은 아닌데 협회 차원은 아니고 구단 차원에서 퇴출시킨 분은 이제 약물 복용. 그분은 이제 뭐 승부 조작보단 잘못이 가벼우니까 체중 감량제 먹었던 곽유아 선수가 또 떠오르긴 합니다만 좀 안타깝죠. 이거는 이제 구단에서 해고를 한 거죠. 곽유아 선수를. 지금은 뭐 하시는지 모르겠네. 이런 식으로 영구 제명하자는 겁니다. 협회 차원에서 영구 제명을 시키자는 건데 저거에 예를 많이 들죠.
야구에서 중고등학교 때 뭐 학교 폭력을 했던 선수인 게 조사를 통해 드러나서 드래프트 지명을 취소한 경우가 한 명 있었고, 이 사람은 그러니까 신인이었죠. 신인이었던 사람 중에 드래프트가 취소돼가지고 입단이 취소된 사람이 있었고, 키움 뭐 구단이 있잖아요. 거기에서는 중견 선수였는데 옛날에 학폭이 밝혀져가지고 50경기 출장 정지. 이것도 구단 차원이었습니다. 협회 차원이 아니고. 수위가 되게 세죠, 이것도. 약간 비교를 하자면은 요 키움하고 좀 비교를 해야 됩니다. 이 두 자매가 드래프트 된 첫 해에 이런 게 밝혀졌다면은 드래프트 취소를 하는 게 맞겠죠? 예, 이 경우하고 비교를 해야 되겠죠? 예, 근데 지금은 중견 선수가 됐으니까 이 키움 선수에서 50경기 출장 정지를 당한 그분하고. 근데 이제 야구는 리그가 시합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배구에 비해서. 그 배구로 이걸 50경기 그대로 하면은 한 몇 년 동안 못 나온다는 거라 가지고 경기 수는 좀 줄어들어야 되겠죠.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러니까 징계를 정식 절차로 이렇게 징계를 한다면. 그래서 일단 징계는 필요하다. 구단 차원에서. 예, 협회 차원에서 하기는, 그러니까 배구 연맹인데 코보 연맹 차원. 예, 헷갈리니까 협회랑 연맹이 좀 다르죠. 프로배구는 코보입니다. 연맹입니다. 코보 연맹. 왜냐면은 연맹에 가입되기 이전인 중학생 때의 잘못이기 때문에 그거를 연맹 차원에서 그거는 소급 입법이잖아요. 소급 처벌이란 말이에요. 소급 처벌. 독재 정권 시절 때 긴급 조치 9호. 대마초가 불법이 아닌 시절에 대마초를 폈는데 나중에 대마초가 불법이다라고 법을 만들어서 그 법 만들기 이전의 사람들을 처벌한 사건이죠.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단 차원에서 반성을 하라는 의미로 자체 처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맞죠. 이 야구에서도 구단 차원에서 다 징계를 했었고, 당분간 자숙, 출장 정지. 일단 최소한 정규 리그 시즌은 안 나와야 된다. 이것도 저는 되게 좀 관대하게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럼 최대는 얼마냐? 제 생각에는 플레이오프까지. 다음 시즌은 복귀.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 이게 조건부입니다. 근데 지금 그냥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에요. 징계의 수위는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두 사람이 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너무 수위가 세지만은 과거의 잘못이 절대로 이 두 사람이 전력에 필요하니까, 흥국생명 전력에 필요하고 국가대표 전력에 필요한 우수한 선수니까 안타깝단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금수저임을 이용해서 과거부터 이렇게 좀 인성이 잘못된 방향으로 성장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 금수저 집안에서 태어난 게 독이 된 거예요.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났으면은 그렇게 교육이 되지 않았을 텐데. 자, 그러면 그 조건이란 게 뭐냐? 이게 용서입니다. 지금 이게 용서예요. 이게 용서입니다. 용서. This is 용서. 최대한 용서는 시즌만 안 나오는 거. 플레이오프는 나오면은 최대한 용서하는 거고, 좀 덜 용서하면은 이번 플레이오프도 안 나오게 하는 게 덜 용서하는 거죠. 용서를 받을 조건. 용서를 받는 조건이 뭡니까? 아주 간단하죠. 진심으로 반성한다. 진심으로 반성하면 용서할 수 있어요. 아직은 진심으로 반성한 게 아니거든. 근데 진심으로 반성한 거를 어떻게 입증할 것이냐? 그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빠른 인정은 진심으로 반성하는 거에 하나의 조건이 됩니다. 여러 가지 조건 중에. 그거 하나는 됐는데, 원래는 제일 좋은 건 그거 아닙니까? 데뷔를 하자마자. 근데 프로가 19살이 돼요. 그러니까 프로가 되고 다음 해에 20살이 됐을 때 그 중학교 때의 피해자 친구들을 찾아가서 사과를 했어야 맞죠. 근데 그러기는 사실은 힘들잖아요. 중학교 때 잘못을 했는데 20살이 돼가지고 중학교 때 친구를 찾아가서 와, 진심으로 뉘우치고 사과를 한다? 그거는 인격이 정말 발달된, 정말 성인군자들이 할 수 있는 건데, 그렇지 못하니까 이제 학폭이 있었고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터지니까 사과를 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도 대중들이 분노를 한단 말이에요. 터지니까 사과를 해서 대중들이 분노했으니까 안 터진 거를 사과를 하란 말입니다. 추가로 하라는 거죠. 사과문을 올리는 거죠. 안 터진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요 사과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 4명에게 보내는 사과문이죠. 학폭 피해자 4명에게. 자기가 피해자임을 밝히지 않고 공개도 하지 않은 나머지 피해자들도 있을 겁니다. 그분들은 자기의 신분이 노출되는 거를 꺼려해서 폭로에 참여하지 않았겠죠. 그렇지만, 그래서 그분들의 신원은 밝히지 말지만, 간단하게 여죄를 하겠습니다. 여죄를 다 털어놔야 된다는 겁니다. 인스타그램에 다 털어놔야 돼요. 여죄를.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괴롭혔는지를. 신원은 밝히지 말고. 그리고 그 사과문에 이렇게 썼죠. 나로 인해서 피해받은 친구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은 찾아뵙고 사과를 하겠습니다. 양해를 안 하면 안 찾아뵙는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안 됩니다. 무조건 찾아뵈야 됩니다. 그러면은 막상 사과하러 갔는데 문전박대를 당할 수도 있죠? 그럼 문전박대를 당하고 다시 오란 말입니다. 문전박대를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뭐 전화를 하든지 아니면 집을 찾아가든지
근데 아마 글을 쓰셨던 그 피해자분이 저렇게 썼잖아요. 이렇게 글 하나 올린다고 용서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사과문을 올리면 내가 글을 내린다고 했으니 내리겠다. 앞으로는 반성하고 살아라. 그러니까 글로는 부족하다고 은연중에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양해를 하신 거죠. 찾아오라고. 한 명이라도 직접 찾아가서 그 4명 중에 그 글 쓰신 대표분이라도 직접 찾아가야 된다. 그런 식으로 사과를 해야 된다.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학폭 피해자한테 사과를 했고 김연경 선수에게 사과를 안 했죠. 했지 물론 구두로. 근데 구두로 했지만은 진정성이 없었다는 모습이 아까 나왔죠. 그러니까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하려면은 이것도 김연경 선수에 대한 사과문도 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사과를 해요. 이렇게 해야만 최소한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조건. 그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시합은 아까 제가 정지를 하자고 했잖아요. 출전 정지를. 그렇지만 훈련은 해야 됩니다. 훈련장에는 나가가지고 성실하게. 왜냐면은 불화설이 이제 훈련을 하면서 쌓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성실히 훈련을 한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그게 진정성이 있는 거죠. 시합은 나가선 안 됩니다. 후보석에도 나가면 안 돼요. 그렇지만은 훈련은 열심히, 후배는 아끼고 선배에겐 깍듯하게 대하면서 조화롭게 훈련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선수의 본분이니까요.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요 용서를 하자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안 한다? 그럼 영구제명 해야죠. 그거는 안 뉘우친다는 거예요.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안 보여주는데 몇 경기 정지하고 다음 시즌에 나오겠다. 그러면은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 거죠. 이거를 안 받아들이면 저는 영구제명 해야 된다고 보고, 제가 내세운 방법 말고도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이 있겠죠. 그러니까 뉘우치고 있고 반성하고 있다는 진정성, 피해자들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 지금의 사과는 약간 형식적인 거예요. 정말로 뉘우쳐서 사과를 하고 변화를 하면은 어떻겠느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인데 제가 했던 말이 아마 대다수의 국민청원, 그러니까 영구제명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공감이 안 갈 수도 있고 싫어하실 수도 있고, 막상 제가 이재영, 이다영을 용서하자고 했는데 그 조건이 너무 까다로우니까 이재영, 이다영 팬들분들도 싫어할 수도 있고,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제가 지금 제작하는 영상과 발언은 모든 사람이 싫어할 만한 얘기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제 나름대로는 저야말로 지금 진심으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마지막으로 김연경 선수가 인터뷰 때 했었던 말이 있잖아요. 불화설 초반 때, 그러니까 작년 10월이죠. 작년 10월에 불화설 초창기에 김연경 선수가 시합 끝나고 인터뷰를 해서 불화설 있는 거 맞다. 그렇지만 잘 풀었다라고 말했지만은 그게 이제 좀 김연경 선수의 착각이었긴 했지만 풀어나가려고 노력도 하고 있다. 그래서 원만하게 잘 해결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그 결과를 경기력으로 입증하겠다고 했습니다. 프로 스포츠맨은 좋은 경기를 팬들에게 보여줌으로써, 본분을 다함으로써 그런 것들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팬들에게 대한 도리다. 이런 말을 했죠. 이거는 정말 명언입니다. 그러니까 본분을 다하는 것만큼, 선수로서의 본분을 다하는 것만큼 최고의 반성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둘에게 최고의 반성의 기회를 주자는 저의 말입니다. 선수로서, 경기로서 자신이 얼마나 반성했고, 그러니까 지금 불화설 때문에 경기력이 안 좋아졌잖아요. 불화설을 극복해 나가면 경기력이 좋아질 거 아닙니까? 그래야 자기가 반성했다는 걸 입증할 수 있잖아요. 그런 기회를 좀 주면 어떨까 하는 위험한 말씀을 좀 드리고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배구 매거진 돌팔이었습니다.